두 번째, 요번에는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 우리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걸 아십니다. 자, 이거를 랩 5-2라고 할까요? 5-2라고 해서 꼭 시작해 봅시다. 자,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 출력단에 노드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노드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게 어떤 특정한 클래스일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그 출력단을 이런 그 소프트맥스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쓴 소프트맥스가 포함된 출력단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확장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그 헬퍼 패키지와 함수를 가져오는 걸로 시작해야겠죠. 그냥 요거는 설명 없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 말하자면 좀 그 양해를 하나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렉처 노트에서는 1부터 뭐 n-1까지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짤 때는 0부터 n-1까지 이렇게, 왜냐면 모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좀 복잡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냥 그 해당 그 예제 나올 때마다 1부터 n까지 또는 0부터 n-1까지가 인터체인저블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함수가 그 적용된 두 가지 예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리그레션, 회귀 문제 풀 때랑, 그리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풀 때 그 차이를 한번 여기 그 함수식으로 좀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확장된 버전이라서 입력과 출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회귀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 로지스틱 회귀를 확장된 게 출력단이 하나가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 개일 때는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결과 출력단의 어떤 그 노드마다의 말하자면은 그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수식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했죠. 각각의 노드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에서의 G값을 계산하고, G값은 당연히 이 웨이팅이 갖고 있는 X의 그 말하자면 벡터의 입력 특징 벡터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 벡터를 갖고 있는 이 가중치 벡터와 덧 프로덕트 더하기 B1이라는 바이어스 값 더하는 거고요. 그게 모든 노드마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수식이 말하자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노드마다 W하고 B가, W는 벡터고 B는 스칼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값은 숫자 하나일 거예요. G1, G1부터 시작해서 GN까지. 자, 그 숫자를 확률로 바꾸는 그러한 그 함수식이 소위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 주어진 G 값을 지수로 하는 익스포넨셜 값을 모든 거에 대해서 더해주고 해당하는 노드에서 나온 것만을 지수로 한 거를 분자로 쓰면 요 비율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어온 입력값 X 벡터가 첫 번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말하자면 카테고리일 확률, 두 번째 노드는 두 번째 카테고리 확률 등등등 해서 n번째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고요. 자, 비슷하지만 좀 확장된 개념이 뉴럴 네트워크이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이 있고요. 물론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히든 레이어 여기선 두 개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출력단인데 이 출력단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은 그 입력은 바로 이전 층의 출력값이 사용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는 그 입력이 X 벡터였을 뿐이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전 층의 액티베이션 값을 말하자면 그걸로 쓴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입력 x가 들어가서 첫 번째 출력단의 그 히든 레이어의 결과, 그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결과를 집어넣어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결과, 뭐 등등등으로 계산되어야 되고, 그 이후 마지막 출력단에서는 그 소프트맥스 리그레션과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의 종류만 바뀐 거죠. 입력이 액티베이션 함수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이 g 값들을 또 똑같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g 값을 지수로 하는 익스포넨셜 그 값들을 모두 더하고 분모에 넣고요. 분자에는 말하자면 해당하는 노드에서 나온 g 값만을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쓴 값을 놓고서 그 비율이 결국에는 또 해당하는 그 노드 번째에 말하자면 카테고리의 확률 값으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모든 그 노드에 대한 결과 그 출력은 똑같죠. 자, 이거를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또 표현을, 이거는 지금 말로 설명한 거고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쓰면은 이와 같은 함수, 즉 뭐 서메이션 기호로 1부터 n까지, 여기서 말하는 1부터 n이 n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단에서. 그리고 각각의 그 액티베이션 값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하는 확률 값인데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미리 계산해 놓고 그 exponential g1부터 exponential gn을 엘리멘트로 하는 벡터에 말하자면 곱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결국엔 a도 벡터고요. 결국엔 이것도 벡터 말하자면 연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금 요 수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는 한번 우리가 그 코딩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efinition my softmax 함수를 물론 만들어져 있는 걸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코딩하는 이유는 소프트맥스 함수 진짜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입력값으로 G값을 받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간 그 계산 과정에 필요한 그 계산값 EG를 계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의 G승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numpy exp 괄호 열고 G값. G값이 들어오면 G가 벡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numpy를 쓰잖아요. 지금요. numpy는 벡터 프로세싱이 되니까 벡터가 들어오면 그 벡터 하나하나에 대한 익스포넨셜 값을 말하자면은 그 벡터 그 엘리멘트로 하는 이 G값이 계산된 거고요. 소프트맥스는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 이 G값의 나누기 numpy.sum 괄호 열고 EG 모든 그 익스포넨셜 G1부터 GN까지를 다 더해주는 거 분모고요. 그것을 말하자면 그 나눠주는 EG에서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죠? return SM.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값을 한번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픽하게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여기 PLT 소프트맥스는 여기서 헬퍼 함수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추가적인 그냥 그 auxiliary 함수를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실험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mysoftmax라는 내가 지금 만든 함수잖아요. 그걸 가지고 G값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플로팅을 해준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G값은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G0부터 G1, G2, G3가 뭐 1, 2, 3, 4로 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G0가 똑같이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확률값이 얘가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얘를 오히려 키워볼게요. 한 5 정도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확률값이 제일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실습이니까요. 마음대로 바꿔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그 어떤 직관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직관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는 G값의 그 크기가 그냥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G값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건데 이거는 확 커진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그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차이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함수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차이 크기의 순서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G값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순서를 정하면 똑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 좀 아시면 되고요. 아무리 함수가 복잡한 거라도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왼쪽에 그 순서를 보면 G0가 제일 크고 G1이 그 다음 G3, G2 이런 순서인데 그것의 순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순서는. 그런데 크기의 변화가 좀 증폭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프트맥스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비용 함수를 만들어서 사실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거는 그 출력단에서는 소프트맥스 결과가 나오지만 그 값에 말하자면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그 소위 그 비용 함수라고 하는데 그 비용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쓴다 그랬고 이미 그 렉처 노트에서 다 설명이 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로그 A1, 마이너스 로그 AN까지 그 각각의 그런 그 소위 노드마다 그 출력되는 소프트맥스 결과값의 로그 값의 마이너스 값이 결국에는 이 비용 함수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로스 함수니까 이걸 몽땅 더한 게 비용 함수잖아요. 하나하나의 그 example에 대한 게 로스고 그래서 J는 사실은 이거 summation 기호로 표현한 거는 이 값이 말하자면은 그 뭐죠? 포지티브인 값을 다 더해준 그러한 그 결과, 포지티브가 아니라 해당하는 그 노드의 것만 알아서 더해준 그 결과와 마찬가지다는 걸 좀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수식은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은 잘 안 쓰지만 이 집합기호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J번째 말하자면 그 뭐죠? 출력 노드가 그 결과가 J번째 말하자면 카테고리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더해서 말하자면 써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그 네트워크의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훈련 자료를 이 텐서플로우에서 우리가 완전 훈련시킬 건데 데이터를 한번 네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여야지만 지금 실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공되는 사실은 그 함수가 하나 있어요. make blob이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blob은 이런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뭐 좀 둥근 덩어리인데 그 뭐죠? 뭉쳐 있는 어떤 덩어리를 4개 만들 거예요. 즉 그 중심점이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예요.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2, 5, 2. 그러니까 중심점의 위치가 각각 다른 곳이 4곳이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서로 다른 4가지 클래스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를 그 여기 뒤에 한번 나오는데 그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선 그림을 디스플레이는 계속 안 하는군요. 어쨌든 나중에 볼 기회는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 다음 예제 같은데. 그래서 그 플롯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그 X 트레인과 Y 트레인 값, 이거는 근데 플롯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는 건지를 아는 게 좋으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는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예제가, 그죠? 요걸 Ctrl C, 제가 여기를 그대로, 요 다음 예제인데, 어쨌든 갖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옵스, X 트레인, PLT 믹스, PLTMC가 다른 데 있군요. 위에 있나 봅니다. 이걸 안 가져왔나 봐요. 요거 이렇게 빠졌군요. 요게 없이 있어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구나. std. 요거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요걸 제가 안 따라해서 자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예제에서 사실은 꼭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좀 보고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 지금 보니까 그 뭐죠? 파랑색 점들 아마 200개씩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데이터를 몇 개 만들었나? 아니다. 2,000개 만들었는데 2,000개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게 다 합해서 2,000개인지 각각 2,000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기선 M을 100개로 줄여야지만 조금 보일 것 같긴 해요. 줄여볼게요. 너무 커서. 그죠? 이렇게 만들 때 M을 줄여 써야 되는데 귀찮다. 그냥 합시다.
지금 보니까 여기 2000개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4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이게 클래스를 나누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거는 혹시 또 컨트라딕션 되면 또 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데이터 생성 다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요 예제가 아니라 이전 예제죠. 자,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 뉴럴 네트워크 그림은 없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너무 간단해서 뻔히 알 수 있어요. 3개 층으로 구성된 거 만들게요. 그러니까 렐루 액티베이션스는 25노드짜리 하나, 그리고 15개 노드짜리 또 하나, 렐루, 그리고 마지막이 소프트맥스. 그죠? 그래서 요 함수하고 자, 요거는 C. 사실은 요거 간단한 거지만 그냥 그래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너무 뭐 타이핑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3개 층으로 구성된 거 우리가 알죠? 시퀀셜에다가 이 목록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 dense라는 함수를 써서 3개 층 만들었고요. 이 컴파일에 어떤 소위 로스 함수 쓸 건지를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쓴다 그랬고요. 옵티마이저는 이미 요번 수업인가요? 뭐 다음 수업인가요? 아마 이전에 나온 설명은 다 된 것 같은데 아담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를 여기서 권장을 하죠 이제. 그리고 모델 핏을 x데이터하고 x트레인과 y트레인을 10번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0번 반복만에 결과가 이제 도출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결과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즉 여기서 출력이라는 거는 요것도 또 타이핑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타이핑을 자꾸 기피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델이 이제 학습됐으니까 모델 .predict 예측,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제를 여기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xtrain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추론한 결과를 p predicted 요거 non preferred는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알겠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방식에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뭐냐면 이해는 잘 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non-preferred라는 이름으로 그냥 변수명을 썼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2개만, 그죠? 콜론 2니까 2개만 한 거죠. 2개. 2개의 출력 값을 보니까 4개의 말하자면은 노드에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 값 보면은 뭐 지수만 봐도 알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얘가 제일 큰 값이네요. 그러니까 9.7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자면은 그룹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얘가 1번 그룹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얘가 제일 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한 다음에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numerical value를 한번 본 거죠. numerical value가 가장 그래도 확률 값이 높게 나온 확률은 얼마까지 높게 나오나? 그러니까 0.99, 1이 제일 큰 값이잖아요. 소프트맥스는. 그러니까 1 근처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0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도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배웠듯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출력단에 넣어서 훈련시킬 때 좀 더 권장되는 코딩 방식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뉴메리컬 에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소프트맥스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들어가는 G 값을 그냥 직접 말하자면 활용해서 소프트맥스 계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소위 코딩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딩 방식은 우리 한번 여기다가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요걸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preferred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역시 시퀀셜이죠. 시퀀셜 함수를 쓸 거고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리스트로 줄 거고요. 똑같이 dense 함수 쓸 거고요. dense 층을 25개 노드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층이고요. 두 번째 층은
똑같은 댄스지만 노드가 줄죠. 노드 15개 쓰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역시 렐루를 쓰기로 했죠.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층이 좀 달라지죠. 마지막 출력단은 지금 클래스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노드는 4개인데 액티베이션 함수는 리니어를 쓰자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 로짓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출력의 값이 어떻게 변형된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G승 이런 값으로 바꾸다 보면은 그 값이 작을 때나 클 때나 소위 반올림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델은 완성된 거고요. 이제 컴파일 단계까지도 또 가야겠죠. 프리폴드 모델 똑같은 거고 이 모델을 컴파일 할 건데 .compile 이때 사용하는 그 로스 함수가 tensorflow.ker keras. losses.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죠. spar sparse tgoric categorical cross entropy crossentropy. 그런데 여기 아규먼트로 이걸 주게 되어 있죠. from logit 밑줄 logit arrow gits 그리고 이게 true로 줘야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려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거죠. 그러니까 from logit equal true라는 값을 반드시 줘야지 말하자면은 이 로직 값을 가지고서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프트맥스 계산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거죠. 소프트맥스 계산을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컴마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옵티마이저죠.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을 쓰는 게 가장 파퓰러한 tensorflow.optimizers.adam 바로 열고 0.001 0.001이 아마 디폴트 값일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여기 썼으니까 따라서 한번 우리가 또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닫고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됐으니까 이제 모델 피팅만 하면 되네요. preferred model.fitting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건 xtrain과 ytrain 소문자네요. 그리고 epoch는 10번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떴네요. 언매치드 12번째. 어서 괄호가 하나가 뭐 잘못됐나 봐요. 여기서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더 했네요, 제가. 자, 또 뭘 잘못 썼나? preferred model fit에서 epox, epoc, 스펠링을 잘못 썼어요. epox예요. 그러니까 es, epox라고 썼네요. 네. 자, 어쨌든 계산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10번 금방 되죠? 몇 번인데 이 출력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값이 나왔는지 한번 출력값을 한번 봐야겠죠. 그죠? 이제는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프트맥스를 썼을 때랑 이렇게 로짓으로 말하자면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했을 때는 출력되는 값이 달라요. 얘는 그냥 로직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면요. p preferred에서 제가 preferred 모델을 만들 때 p 스펠링은 잘못 쓴 것 같아요. 어딘가 앞부분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스펠링을 잘못 쓴 거는 같은데
preferred 모델에서 is not defined. preferred 모델에서 R을 제가 하나로 썼네요. 영어에 조금 잘못해서 다시 한번 그냥 돌려볼게요. 안 돌려도 되는데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 모델 이름에 R자를 잘못 썼어요. 두 개를 써야 되는. 자, 결과값을 봤더니 지금 그 preferred 모델의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predict 해보면 0.06 0.58 0.97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읽은 천데 1은 아니에요. 지금 합이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2부터 이거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크고 작은 값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확률 값이면은 마이너스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보시면 되고요. 클 때는 아주 큰 값도 나오고, 근데 여기 예제에서는 뭐 4.5, 우리가 훈련시킨 말하자면 파라메타의 결과가 조금 달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실수값이, 이거는 확률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확률값을 원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프레딕트 값을 사실은 다시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즉,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계산한 P preferred라는 요 값이 여기 출력된 4개의 숫자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확률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로 바꿔준 결과를 같이 한번 우리가 출력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되는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즉, 이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0.16, 0.27, 0.39, 0.17 해가지고 합은 1이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였던 것이 없어지고, 이게 몽땅 다 말하자면은 플러스 값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확률 값으로 합이 1인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다루다 보면은요, 굳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써야 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장 높은 확률 값을 나타내는 카테고리, 즉 노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argmax를 써도 됩니다. argmax라는 함수는 별게 아니라 들어오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갖고 있는 인덱스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노드가 제일 큰 값이냐, 요거를 출력하면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카테고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한 P preferred, 지금 우리가 선호되는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값은 로짓 값인데, 그 값들의 최고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그 값의 위치만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개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즉 5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2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네요. 그죠? 이게 5번째. 이거를 좀 10개까지 한번 가볼까요? 몽땅 다 2번이네요. 얘는 2001인데 2번이 제일 크다. 이거 뭔가 좀 잠깐만요.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왜냐면 렐루를 내가 아까 잘못 썼나? 그냥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도 이상하고, 선형적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복스 2. 뭔가가 조금 수상하긴 해요. 되긴 되는데. 0, 1, 됐네요. 이제는요.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에 리니어이기 때문에 그 합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반복을 조금 더 키워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랬더니 10개를 했더니 뭐 0번째 얘가 제일 큰 값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도 얘가 제일 큰 값 등등 해서 얘는 얘가 제일 큰 값이네요. 1.02라는 그러니까 로직 값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굳이 뭐죠? 소프트맥스로 돌려서 맥시멈 값을 고르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도 상관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그러한 멀티 클래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본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호되는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크로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손수를 쓰되 로짓 값으로부터 하는 거를 true로 해서 사용하고 마지막 활성화 함수는 선형 활성화 리니어를 써야 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